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지 드로잉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 2년간의 약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그때 기분을 살려서 아이패드 그림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강좌를 시작하려고 해요. 2년 전에 저처럼 디지털 그림 프로크리에이트 1도 몰라도 돼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번지수 잘 찾아오신 거예요. 되도록이면 왕초보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짧게 더 쉽게 강좌를 이어가려고 해요. 참고로 제 아이패드는 3세대 프로 12.9인치고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이렇게 생겼고요. 앱스토어에서 10불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구매한 이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무료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료 앱을 잠깐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요.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이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우선 종이 캔버스가 필요하겠죠. 오른쪽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예시되어 있는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주 사용했던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잘 모르실 때는 가장 위에 스크린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크린 크기를 선택할게요. 그럼 이제 하얀 종이가 이렇게 선택되었고요. 이제 붓이나 연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먼저 위에 오른쪽 상단을 먼저 봐주세요.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붓 모양으로 생긴 것이 당연히 붓이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브러쉬도 꽤 많은 편이에요. 스케치를 할 때는 주로 6B 연필을 많이 사용하니까 오늘도 6B 연필로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따로 이름 붙여 놓은 거고요. 스케치로 가셔서 6B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종이는 이렇게 당겼다 놓았다 확대 축소하실 수 있고요. 지우개를 선택해서 지우고 브러쉬를 선택해서 다시 그려주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긴 막대 모양의 바가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쪽에서는 붓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붓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지워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우개를 사용해서 다 지워줄 수도 있지만 이때 손가락 제스처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전 단계로 앞 단계로 돌아가요. 이렇게 다 지워졌죠? 그리고 다시 복구하려면 세 손가락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두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전 단계 또 복구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모양의 원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린 뒤에 손가락으로 꾹 살짝 누르고 있으면 위에 모양 편집이라는 글자가 떠요. 모양 편집 글자가 뜨면 클릭해서 원인지 타원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점을 눌러서 모양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이번에는 원 위쪽에 반원 모양으로 역시 살짝 머무르고 모양을 변경할 수 있죠. 조절할 수 있죠. 반원 모양으로 2개 그려주세요.
뭘 그려볼까요? 그리기 쉬운 곰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좀 깔끔한 선으로 그냥 간단히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 코도 그려주고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머물러서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곰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브러쉬와 지우개는 사용해 봤고요. 그 사이에 있는 손가락 모양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문지르기 기능인데요. 스머지 툴인데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이렇게 문지르면 번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메뉴가 레이어예요. 우리는 레이어 1에 곰 얼굴을 그린 거고요. 그 밑에는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배경색 레이어가 있어요. 종이에 손그림으로 그리는 그림과 가장 다른 점이 어쩌면 레이어인데요.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새 레이어를 다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왼쪽으로 밀면 잠금, 복제, 삭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색칠도 좀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 또 디스크, 하모니 세 가지 형태로 선택해서 편하신 걸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모니 팔레트를 사용하면 보색을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사용하지만 저는 보통 클래식 팔레트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고요. 그대로 6B 연필로 채색을 해볼까요? 채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면을 채워주는 방법, 그리고 색을 끌어다 면 안에 부어주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색을 끌어다가 면을 메꾸어 줍니다. 좀 더 넓은 면을 채색할 때는 드라이 잉크 브러쉬, 잉크에서 드라이 잉크 브러쉬를 선택해서 채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채색해 주세요. 그런데 눈을 덮어버렸네요. 이럴 때는 전 단계로 가서 지워준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선을 그려준 스케치한 레이어와 채색할 레이어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눌러서 새 레이어를 스케치 레이어 아래로 내려주세요. 조금 더 밝은 색상의 노랑을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선은 가려지지 않고 채색이 됩니다. 색을 끌어와서 간단히 채색하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 메꾸어 주는 것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번에는 색을 끌어와서 간단히 채색을 해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색을 끌어다 면을 메꾸어 주려면 면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뚫린 데 없이 막혀 있어야 그 면 안에만 채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 아래에 채색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정된 정해진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색이 다 되는 거죠. 얼굴 아래쪽은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으로 채색해 줄 거고요. 눈하고 코, 귀 안쪽에도 채색을 해줄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포이드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펜슬을 꾹 누르면 기존 색상을 추출할 수 있어요.
왼쪽 위에 스패너 모양 동작 메뉴에서 설정 클릭, 그리고 제스처 제어로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모 모양과 애플 펜슬을 같이 눌렀을 때 스포이드 추출이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터치 기능만으로 해놓으면 편리하긴 한데 손바닥이 화면에 닿아서 자꾸 쓸데없는 부분도 채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스케치선 레이어가 진하다 싶으면 스케치된 레이어로 가서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되고요. 스케치선이 아예 필요 없다면 옆에 네모 박스를 체크해서 숨길 수도 있어요.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려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좀 밋밋한 느낌이니까 보라색으로 리본도 하나 그려줄까요? 나비 넥타이를 그려줄까요? 명암도 살짝 넣어줄까요? 드라이잉크 브러쉬를 선택해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먼저 명암을 줄게요. 어두운 한쪽 면을 이렇게 대충 색칠해 준 다음에 이제 이럴 때 문지르기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붓이 둥근 브러쉬로 선택되어 있어서 넓게 문질러지는 거니까 같은 브러쉬, 드라이잉크 브러쉬를 선택해 줄게요. 위에 메뉴에서 지우개, 문지르기 모양을 꾹 눌러서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지우개나 문지르기 할 때도 붓 모양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주고요. 스케치 선도 살짝 흐리게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텍스트 넣는 것까지 해볼게요. 동작으로 가서 추가, 텍스트 추가, 그리고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텍스트 글자는 지워주고요. 글씨체를 선택해서 타이핑하면 돼요. 왼쪽에 화살표 모양은 이동 메뉴예요.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더 이상 수정하지 않을 거면 곰을 한 개의 레이어로 합쳐주어도 돼요. 이쪽으로 와서 손가락으로 합쳐주면 됩니다. 리본 레이어도 합쳐주고요. 역시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2년 정도 아이패드를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그림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실 수 있으시겠죠? 아이패드와 펜슬만 준비되셨다면 지금 당장 그냥 시작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